오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할 힘. 용서할 힘이 있으면은 상처를 받아도 좀 덜 받게 되고, 상처를 이미 받은 것으로부터 빨리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비교적 빨리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울러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좀 키우는 것을 오늘 주제로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고, 상처를 받아도 빨리 헤어나서 일상에서 크게 방해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더 많이 고통받고 일상에 더 많이 그런 이제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고통이 크고 상처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런 상처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그런 어떤 상처들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그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또 사실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힘이, 이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차이들이 뭔지를 보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들을 좀 이렇게 갖고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잠시 3분 피정을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 3분 피정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처가 현재 떠올라서 마음이 좀 힘들거나 내 감정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쉽게 그런 감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주 단순한 거지만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쉽게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연습을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조금 흔들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연습을 PRT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 사람이 만들어서 PRT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포지티브입니다. 포지티브. P가, E는 에모션, 그러니까 긍정 감정을, 이제 R은 리포커싱, 다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T는 테크닉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PRT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대로 나중에 스스로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습니다. 들이쉴 때는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앞으로 나가는데 주의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배가 이제 말랑말랑해지죠. 어떤 사람은 등 뒤에 붙을 정도까지로 배가 이렇게 이제 꺼질 수도 있는데, 그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데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서 호흡을 한 3, 4회 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이쉬실 때는 불러오는 배에다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쉬실 때는 꺼지는 그 배에다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한 3, 4회 해보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에 힘도 같이 쭉 빼시는 마음으로 숨을 내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시면서, 그리고
배에 주목을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주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경치나 또 내가 환하게 미소 짓거나 웃음을 터뜨렸던 어떤 상황을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이런 좋아하는 사람, 감탄을 자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 평화롭고 마음이 확 트이는 경치나 재미있었던 그런 웃음을 터뜨렸던 미소를 짓게 했던 그런 상황들은 우리 마음을 밝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이 내 가슴, 내 심장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이렇게 한번 가져봅니다. 호흡은 여전히 들이쉬고 내쉬시면서 그런 사람, 그런 경치, 또는 그런 어떤 상황, 그것이 주는 따뜻함, 고요함, 아름다움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 3, 4회 정도 천천히 배에 주목하면서 호흡을 해봅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거나 생각도 막 여러 곳으로 막 펼쳐져 나갑니다. 그 감정과 관련되어서 생각이 막 펼쳐 나가게 되면은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고통스러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것이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멈추었어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평화로웠던 어떤 그런 기억들, 내가 조금은 웃을 수 있었던 기억들, 내가 감탄이나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경험할 수 있던 기억들을 불러옴으로 해서 그 전의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연습인 거죠. 네, 이렇게 잠시 멈추면 우리 마음 안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평화로움이 그전과는 달리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유나 평화로움으로 그 전에 생각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하거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은 아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시각들이나 관점들이 훨씬 더 넓어지거나 여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해서 수시로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내 안에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거기에 끌려가서 내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이를 그르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로 나아가는 데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연습들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후회하고 그것이 죄책감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다면은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은 당사자한테 내가 잘못한 것에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나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보상 행동,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갚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보상 행동을 이렇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해자로서 피해를 줬다면은 나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는 거.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은마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보상 행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잘못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마음이 무겁고 그런 나 자신에게 내가 이제 가해를 하고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다른 제3자에게 또는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보상으로서 기부를 또는 기여를, 뭔가 봉사를, 뭔가 친절을 베푸거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내 자신의 존재감도,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한 그런 어떤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어떤 무거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실험이나 연구에서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 보상 행동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상 행동을 실제로 해보시면서. 왜냐면 뭐든지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이 이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 배운 거나 새로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읽은 거나 이거는 참 정말 그렇게 했다고 깨달은 것도 그냥 그 깨달음으로 배움으로 그냥 멈춰버릴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내 삶에 한번 적용하고 실험해 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 과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주로 이론을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 보지 않으면은 이 이론이 나한테 좀 더 섬세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내가 경험해 보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우리 이제 속담인가요?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그게 있습니다. 천병만약. 병은 1000가지인데 약은 10,000가지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이 약이 효과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각자 개인마다 그 고유함이나 서로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라도 어떤 연구 결과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론이나 연구가 없죠.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하는 그 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너무나 고유하고 너무나 개성이 있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유일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실험해보고 적용해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어떤 도구로서 해결책이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한테는 다른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나면은요, 그거는 머릿속에 확 기억이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들은 거는요, 아마 이 시간 끝나면은 남는 거 아마 전체의 한 1, 2%도 안 될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공감이 간다 싶은 거는 꼭 기록을 해 두셨다가 실제로 나중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은 그때 비로소 이거는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주제인 용서할 힘 키우기 본론으로